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코인, 알트코인의 제왕의 자리,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온다, 알트코인의 시즌이 온다 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을 빠짐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니플 코인, 또 도지 코인,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알트코인,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남아있는 코인들이 모두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알트코인 시즌이 안 왔다라고 한다면 이 코인들은 이제 곧 움직임이 시작할 자리가 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 400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고점 라인이었던 600만 원대 위로 올려놓은 데까지 어떤 모멘텀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더리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이더리움을 이용하겠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력이 엄청나게 높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600만 원대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 자,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물론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니플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박스권 라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대외적인 이벤트,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줄 모르겠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이렇게 변동성을 가져오는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 그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드릴까 하거든요. 자, 이거는 지난주에 있었던 경제 지표 발표였어요. 자, 지난주에 어땠습니까? 바로 금요일 날짜로, 어제 날짜로 상승력을 엄청 보였다가 다시 하락했고 횡보 라인에서 마감했죠. 그래서 오늘 600만 원대 라인에서 위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못 올라가고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 경제 지표 발표가 나빴느냐? 아닙니다. 경제 지표 발표는 굉장히 좋았어요. 자, 9월 5일에 나왔던 해당되는 비농업 고용 지수가 75K에서 22K로 떨어졌습니다. 노동시장이 떨어졌는데 왜 좋은 뉴스냐? 자, 노동시장이 떨어졌다는 건 미국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는 건 미국 연준 입장에서 이제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관점이 생기겠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멘트가 나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노동시장이 악화됐고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시장의 기대 심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금리 인하 예상하는 게 0.25는 89%고 0.5% 빅스텝을 떨어뜨린다라는 것이 11%나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동결은 절대 없고 무조건 인하를 할 건데, 이 인하가 25%냐 아니면 50%냐, 50bp냐 아니면 25bp냐, 그 차이점이거든요. 인하를 한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낮춘다는 거. 그렇다는 건 고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왜? 금리를 인하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왜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이 올라가 있어. 고금리야. 아니면 동결을 했어. 어때요? 부담 싸움에 이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어요. 고래는 어떻습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 시장에 투자했는데 여전히 금리가 높아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근데 금리가 낮아진다. 투자 자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고래가 더 많이 들어가는 시장, 당연히 시장은 화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어제 날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어땠습니까? 발표하고 반짝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해서 횡보해서 마감했어요.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다우 지수까지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XRP, 니플 코인 또한 동일한 횡보 라인을 보여줬다라는 거.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현재 시장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부분이지만, 이렇게나 금리를 인하한다고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올라가고 지금처럼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현재 떨어졌을까?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이더리움을 더욱더 많이 사 모으고자 하는 고래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세요. 자, 이더리움은 9월의 저주를 깰 것인가? 이게 9월 6일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고래들은 21조 원을 싹쓸이했다. 21조 원 싹쓸이.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가 확실한 매집 구간을 가지고 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 어때요? 최근 들어 8월 달부터 상승력을 높이는 현재 이 시점까지 고래드가 엄청나게 유입했는데 왜 빠르게 안 올라가고 횡보 라인을 가져올까? 그 부분은 바로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은 일반적으로 단가를 끌어올리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집의 관점을 가지고 매수 비중을 잡고 있다라는 거. 어떤 걸 말합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거. 그게 바로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고래들은 지금 그 시점을 올라가는 것을 다시 끌어내려서 올라가는 것도 다시 끌어내려서 이러한 관점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매집 구간을 가져가고 있다. 그만큼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부분을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바로 이 링크입니다. 링크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세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7년 만에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앞섰다라고 합니다. 자, 7년 만이에요. 2018년도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앞섰던 그 시점 이후에 이번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앞섰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확실한 이 이더리움, 바로 알트코인의 시즌이 조만간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도 그럴 것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이더리움의 고래가 엄청난 매집량을 지금 현재도 가져가고 있죠. 자, 이더리움의 고래 매집은 5개월 만에 14%의 상승력을 갖고 왔고 이 부분은 대반등의 신호탄을 기대하고 있다. 말 그대로 고래가 5개월 만에 14% 상승력을 갖고 올 정도로 매집량이 늘어났다. 근데 매집량이 늘어났고 14%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나는 매도하고 끝내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이들은 고래입니다. 고래가 누구죠? 기업과 기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히 돈도 엄청나게 많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아서 그들은 매집 구간을 구정하는데 이 매집을 하고 있던 와중에 14%만 올라갔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먹으려고 매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거래소에서 해당되는 이더리움의 보유량이 급감하고 있어요. 자,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의 코인 거래소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더리움의 보유량이 급감했다. 매도 압력에 대해서 완화로 평가할 수 있고 확실한 반등의 시그널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오늘 날짜로 또 600만 원대를 확인하고 있는 절차를 가져가죠. 왜 그럴까요? 고래의 보유량은 거래소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어떤 게 있죠? 바로 자전거래를 돌린다. 자전거래 뭡니까?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서 모듈라에 맞고 떨궈지는 물량을 재매수, 모듈라에 맞고 떨궈지는 물량 재매수하면서 그들의 비중을 조금씩 추가하고 있는 거. 가운데 누구의 물량입니까? 개인들의 물량이 계속적으로 매도로 유도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왜 이더리움을 이렇게나 사 모으고 있는 고래들이 많아지는 걸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이더리움은 거래소에서 20만 개가 출금되었다. 말 그대로 거래소에는 이제 더 이상 매도할 물량 또한 남아있지 않은 현재 상태를 말한다. 그렇다면 사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이 정말 작은 금액으로도 끌어올릴 수 있다. 바로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시점처럼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다라는 거.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은 고래, 기관, 미국 정부가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 그 부분이 시장의 기대 심리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고래들, 기업과 기관들이 왜 이렇게 XRP 리플 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도지코인 이런 알트코인들을 사 모으고 있을까? 그 부분의 관점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 정책 방향성이 바뀌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트럼프는 미국 퇴직연금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또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는 거. 어떤 걸 말합니까? 퇴직연금은 미국의 국민들의 자금이에요. 국민들의 자금답게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상자산에 투자를 허용했다라고 해서 일반 잡코인에 들어가서 투자하겠습니까? 아니죠. 시총순으로 투자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1위가 누굽니까? 비트코인, 2위가 이더리움, 3위가 XRP, 4위가 테더입니다. 자, 테더와 XRP는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시총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코인들을 먼저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기업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국가 자금이 들어가는 알트코인들 당연히 상승력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더리움은 3년 만에 최고 분기의 실적을 가져갈 것이고 이 부분에서 미국 정부의 보유량 동안 3,8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수많은 고래들의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현재 시작점이라는 거. 근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도 모자른 판국에 다시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부분을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이 시점. 이 부분은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하려고 하는 자전거래에서 비롯된 부분이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를 같이 체크해서 안정된 투자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더리움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죠. 하나는 모바일 참여 링크, 하나는 PC 참여 링크입니다. 자, 어떠한 링크를 선택하시더라도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제가 자료부터 넣어드릴 거고 톡방 링크도 함께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해서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